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팔찌구가 구이동 성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장김치는 돌봄 대상자 가정과 어르신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영등포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선우경식 요셉 의원 원장을 기리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했던 선우경식 원장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6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가난의 의미에 대해 묵상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음식을 나눠줍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허기에 지쳤던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정대주교를 찾습니다. 정대주교는 바쁜 와중에도 친절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날 메뉴는 영양 많은 고등어와 도토리묵, 추위를 잊게 할 따뜻한 육개장, 여기에 후식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모두 명동밥집 봉사자들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정대주교는 오전 내내 부족한 음식을 챙겨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밥에다 얹어드릴까요? 직접? 네. 괜찮아요? 여기만? 예. 그리고 다른 거 조금 더 갖고 오겠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봉사에 매진했음에도 정대주교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의미 깊은 날에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혹시 저 때문에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혹시 계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대주교는 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대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성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또 뒤에서 앞에서 많은 또 나눔을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교황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보내면서 가난의 의미 또 우리 존재의 가난함 또 애덕 실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김장 비용도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대교구 구이동 성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3번째를 맞은 김장 나눔은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당 마당에 들어서니 절인 배추들이 켜켜이 쌓인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하 주방에도 역시 배추 속에 넣을 김치 양념이 한가득입니다. 장보기부터 사전 준비, 당일 김장 속 넣기, 포장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전날에는 120여 명의 신자들이 김장 속에 들어갈 채소를 손질하고 다시물과 찹쌀풀 등 김장 준비 작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더 잘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격적으로 김치 속을 넣고 포장과 배달을 하는 데는 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도 절인 배추에 열심히 김치 속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다 이제 해가니까 뭘 많이 해봐요. 언제 할 일이 뭐 있겠어. 구이동 본당 신자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마스크에 양념까지 묻혀가며 김장 속을 채웠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약 2,000포기, 10kg 상자 650개 분량입니다. 신자들의 정성 어린 김장김치는 구역 돌봄 대상자 가정을 비롯해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 250세대와 노인대학 등에 전해졌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돼
인근 중곡 종합사회복지관과 광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2019년 구이동 본당에 부임한 정진호 주임 신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서울대교구 사회복지 3억 시범 본당으로 선정돼 더더욱 사회복지 3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과 쌀 나눔은 물론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 나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황님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또 조부모의 날을 제정 등이라든가 이런 것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당에 80세 이상 어르신들 250세대에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좀 실천해보자, 그런 의미를 좀 더해서 이 김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 나눔에 동참한 신자들은 김치 상자에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원래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로 이래 가지고 굉장히 살림살이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잘 좀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성당에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영등포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선우경식 요셉 의원 원장. 선우 원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교구가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두 번째 순서로 선우 원장을 기리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6년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요셉 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은 서울 신림동에서 시작해 영등포의 요셉 의원의 터를 잡았습니다. 이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평생을 의료봉사에 매진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신 분. 그래서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처럼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리우신 분이십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2일 선우 원장의 삶과 신앙을 기리는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선우 원장은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의 선물이라 생각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 운영에 헌신했던 선생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운영비가 다급할 때이면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손을 벌리셨고, 또 급한 환자의 수술을 위해서 더 큰 병원을 가야 했을 때는 몸소 그 환자와 대동해서 큰 병원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애원까지 하면서. 선우 원장은 지난 2008년 4월 병세 악화로 63세에 선종했습니다. 선우 원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숭고한 뜻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의원에서의 의료봉사는 물론 일반 봉사자들의 선행과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종 5년 후인 2013년에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 가장 가난한 지역에 필리핀 요셉 의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성자처럼 살다간 선우경식 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모두가 선우 원장의 삶을 기리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우경식 요셉 원장 선생님의 삶을 기리며 우리 모두 섬김의 사도가 되겠다는 결심을 바쳐드립시다. 한편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은 근현대사 신앙 선조들을 기리고 그들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 봉헌되는 미사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첫 미사로 안중근 토마스 이사를 기리는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미사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씩 봉헌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고 선우경식 원장. 선우 원장의 발자취를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선우경식 원장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결핵 환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치료해야지. 이거는 뭐 조금 숨찬 게 아니라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 살기 힘들어요. 환자가 구청 지원금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자 설득에 나섭니다. 치료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돈 안 받는데 보내줄게요. 그럼 제가 생활비 볼 필요가 없어요. 선우 원장의 간곡한 설득으로 환자는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아나야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1945년 평양에서 태어난 선우경식 원장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선우 원장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달동네였던 신림동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1987년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을 설립했습니다. 의료보험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없는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선우 원장의 환자였습니다. 요셉 의원은 신림동 재개발로 1997년 지금의 영등포로 이전했는데 IMF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IMF가 생겨가지고 많은 실직자, 노숙자, 또 행여자들이 여기 와서 진료받게 됐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봉사자나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일할 양은 많은데 그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선우 원장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우 원장의 뜻을 따르는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생겨났고 무료 진료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늘어났습니다. 요셉 의원을 돕기 위해 매달 잡지를 발간한 후원자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온 선우 원장은 정작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8년 4월 18일 향년 63세로 선종했습니다. 선우 원장님의 뜻이 더 많은 이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지기를 기원합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바람대로 선우 원장 선종 이듬해 요셉 의원은 2대 의무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선우 원장의 의대 7년 후배인 신환식 원장은 가톨릭대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요셉 의원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이 갑자기 선종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뭔가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분이 콜링을 한 게 아니신가. 요셉 의원은 영등포역 일대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신 원장은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 4, 5년 후면은 아마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근처에 조그만 거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 뭐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신 원장은 선우 원장의 말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희들 잘 보고 계시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움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논술입시학원인 율빛학원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논술입시학원 율빛학원의 박예울 원장은 오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에게 학원 운영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예울 원장은 입시 전문학원이지만 입시가 학생들에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힘든 사람한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얘기한 거죠, 교과서랑. 그랬는데 한 친구가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말로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는 나눔은 금액과 관계가 없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율빛학원은 바보 나눔터 445호점으로도 등록돼 매달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전액 쉼터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